시간에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를 설명드린 거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음악을 받는 그 용도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첫 시간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방향의 즉 16:9 영상을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서 직접 올리는 것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여기 저는 이제 서울 팝업이라고 이날 이름 지었었으니까 여기 있는 채널 그림 보이죠? 로고. 요 로고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를 잠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채널에 대한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시보드 보니까 내 채널에 지금 동영상이 있고, 처음 이제 올리고 동영상의 조회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채널에 혹시 구독자가 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대박 치진 못했네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쇼츠로 이제 영상들이 보이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눌러서 보거나 심심할 때 그냥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그 가로 방향의 동영상보다는 실제로는 조회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게 쇼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포즈 커피 뭐 이런 거다 보니 소재가 좀 좋지는 않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어도 안 눌러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회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요. 자, 이번엔 여기 콘텐츠라는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콘텐츠. 자, 여기 콘텐츠에는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여기 이제 동영상의 공개 상태나 날짜, 조회수, 댓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위쪽에 보시면 쇼츠 영상에 대한 거, 그리고 제한사양이 아동용으로 제가 설정을 했었나봐요. 이거를. 라이브 영상, 또 재생 목록,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영상을 찍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한 것들이 라이브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팟캐스트를 찍는 것들은 이 팟캐스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올린 거는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없습니다 라고 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계정을 조금 바꿔서 들어가 볼게요. 요 계정 같은 경우 콘텐츠로 딱 가보면 이러이러한 계정들의 공개 상태는 어떻고 이 계정의 동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인지, 요건 비충족은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노래가 저작권이 포함된 노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저작권, 요건 미충족이 돼서 얘가 아무리 재생이 많이 되더라도 저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동영상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와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엑셀로 실무서식 만들기, 요건 이제 다른 반에서 제가 당직일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올렸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공개 상태 공개이고 조회수는 한 920건 이렇게 조회가 됐었다라고 하네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에 대해서 여기 있는 글자 부분을 눌러본다면 이 동영상에 대한 세부 정보 또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나 설명을 나중에 다시 달겠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썸네일이라는 게 보이는데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게 되면 그 영상의 일부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화면이나 이런 화면은 실제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요걸 딱 보고 눌러볼까? 요거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할 우리 썸네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생 목록이라는 거는 동영상을 한두 개 넣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파일 같은 경우도 그냥 한두 개 저장을 할 때는 그냥
뭐 USB에 그냥 저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파일이 뭐 예를 들어 한 100개 이렇게 되면 어때요? USB에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리면은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구분을 해 두셨을 거예요. 뭐 여행사진은 여행사진, 아니면 내가 업무상으로 필요한 파일들은 업무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끼리끼리 구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때도 그 폴더를 눌러보면은 그 안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보기가 쉽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재생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 목록은 우리가 이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겠고, 그 채널의 동영상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예를 들어 요리 만드는 레시피에 대한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채널을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요리 만드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양식, 한식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간식이나 아니면 뭐 고기 요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구분하는 게 재생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재생 목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눌러서 일단 하나의 동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와 이제 비슷한 영상들에도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재생 목록을 눌러서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한 번에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채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체류해서 보게 되죠. 즉 시청 시간도 많이 늘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 목록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목하고 설명을 진짜 간단하게 적기는 했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을 적을 때 나중에 인증을 해 놓은 상태라면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블로그를 만약에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한 게 있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블로그 그 포스팅의 주소를 집어넣어 놓게 되면 그 블로그의 포스팅 주소를 눌러서 그 해당 사이트, 즉 블로그로 넘어가서 내용을 더 이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 간에 그렇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는 23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10분 05초에 뭔가 어떤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딱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책갈피 같은 걸 하실 때는 시간과 요 초 있죠. 분초를 이렇게 적고 한 칸 띄고 예를 들어서 서식 설정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적고, 뭐 예를 들어 15분 07초에 뭐 예를 들어서 저장 방법,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거니까 지금 초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를 딱 누르면 그 챕터로 딱 넘어가게 그렇게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에 보시면 아동용이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올리실 때도 아마 보시게 될 건데, 이 아동용 컨텐츠 같은 경우는 개인 맞춤 광고나 알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튜브에는 어린이 유튜버들이 재벌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람튜브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굉장히 어린 아이죠. 얘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벌었죠. 근데 실제 이제 이 어른들이 또 같이 기획해준 그런 영상이긴 해요.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나요? 그 소리가 안 들리나 했더니 소리를 꺼놨네. 이거 만들기 어려울까요? 효과음을 넣어서 좀, 넣긴 했네요. 아줌마가 시장에 가가지고 얘기 좀. 아줌마 아니에요. 가발스 아저씨예요.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도 꽤 많고, 그리고 협찬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보람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들도 올렸냐면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짜장면 그 컵라면 짜장면을 먹는 영상만 찍어도 50만원 나온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는 어떤 영상들을 찍었었냐면 아빠가 잠자고 있을 때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영상, 그리고 달리는 차에다가 밧줄로 자전거를 묶어서 같이 달리는 영상. 자, 이런 영상들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따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해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유튜버의 영상들이 계속 자극적인 영상들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게, 유튜브에 있는 어린이 영상들에는 광고를 달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달 수 있는 영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람튜브는요 활동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또 간간히 사람들이 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수익을 계속 받고 있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광고도 줄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아이도 좀 컸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안은 신문에 막 나오고 막 비판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크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들 보시면은 그래도 5일 전에 뭘 올리긴 했네요. 진짜 오래간만에 올렸네. 거의 한 4년 전, 5년 전 이러다가 최근에 그럼 조금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런 정도로 일단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람튜브를 예를 들었지만 거기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유튜브 어린이 스타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해외 같은 경우는 12억도 넘게 버신 그런 유튜브 꼬맹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남 빌딩 샀다니까요. 얘가 얘네 어머니 아버지겠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이제 공개 상태, 자막 요런 것들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자세히 보기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유료 프로모션이냐, 즉 우리가 광고를,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 영상을 찍었다 라고 한다면 요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상에 여기 상단에 유료라고 적혀져 있게 돼요. 유료 프로모션이라고. 그리고 이 자동 챕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이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적어 놓으면 자동 챕터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사항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태그는 해시태그 적는 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그를 적는 거는 이 설명부에 샵해서 적으셔도 돼요. 그렇게 적어서 나타나는 거는 실제 유튜브에 보여지는 해시태그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 보이는 거는 아닌데, 시청자가 동영상을 찾을 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즉 간단히 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내가 어떠한 동영상을 올린 거야 라는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적어서 채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화 날짜 같은 걸 내가 넣고 싶다면 여기다가 입력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과 관련된 카테고리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일단은 그 유튜브가 봤을 때 조금 더 분류할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그냥 자막을 따로 영상에 달지 않아도 유튜브가 이렇게 자막을 달아주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볼 때 소리를 꺼놓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보거나 다른 어떤 경우, 예를 들어 자기가 좀 있는 분들이 볼 때 자막을 누르면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일단 엑셀의 자막에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엑셀은 셀을 합칠 수는 있지만 그게 이게 자막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자막이 내가 한글로만 이렇게 자막을 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인들이 보아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다. 그럼 자막을 영어 자막으로도 달아준다든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안 달아요. 네, 내가 달지 않지만 만약에 추가로 내가 뭐 영어로도 자막을 달아놓고 싶다든지 이럴 때 더 추가로 달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개 상태는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공개는 역시 나만 보는 동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 공개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링크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검색을 했을 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링크를 주면은 보이게 하겠다. 이럴 때 링크 공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멤버십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전용도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최종 화면이라는 건 뭐냐면 영상이 거의 끝날 때쯤에, 여기 영상이 거의 끝날 때쯤에 역시 이중선, 지금 여기는 안 달아놨을 것 같긴 한데 예쁘게 당직일지가 만들어져. 영상이 거의 끝날 때쯤에 다른 영상으로 또 넘어갈 수 있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최종 화면입니다. 만약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 하나랑 구독 한 개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재생 목록 하나, 동영상 하나, 구독 하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동영상 2개, 구독 1개, 또는 재생 목록 하나에 동영상 하나에 구독 1개를 하겠다.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재생이 될 시간,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이제 수업 영상이고 뒷부분에 뭐 인트로나 아우트로를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너무 앞에서부터 나오면 영상 자체가 많이 방해돼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대략 한 22시 55분서부터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구독 버튼은 요쯤에다가 놓고 싶고, 그리고 여기 시청자 맞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특정 영상을 선택해서 만약에 엑셀로 월별 일정표를 만드는 거를 넣겠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인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엑셀 과정이니까 엑셀과 관련된 그 재생 목록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넣어놓고 저장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의 거의 끝부분 복잡한 표를 만들 때는 아까 일단 엑셀의 특징 중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재생 목록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재생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게 재생 목록이거든요. 장부 개념이라 보면 표를 만들 때 복잡 요런 게 최종 화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상이 있을 때 또 다음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이전의 영상에 있는 부분을 참조해서 보았으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화면이 빨리 안 바뀌네요. 네, 이게 조금 화면이 빨리 안 바뀌는데, 이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그 위치에 있는 요 장면이 있는 대로 보여요. 그럼 이 위치에서 나는 만약에 이전에 설명했던 동영상을 사람들이 참조해서 보게끔 하겠다. 그럼 동영상을 예를 들어 견적서 영상 요거를 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맞춤 메시지나 티저 텍스트는 안 적으면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 뜨거든요. 그런데 맞춤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 메시지랑 적어 놓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티저 텍스트가 뜨고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펼쳤을 때 맞춤 메시지는 이 위쪽에 이렇게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넣어놓고 만약에 저장하면, 제가 이게 2분 57초 위치에다가 넣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해놓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유라 한매가 언제까지 내가 니를 돌봐줄란가는 모르겠다마는 니를 거두 그러니까 2분 복잡한표를 만들 때는 일단 7초 정도는 몇 칸 정도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보여요. 그리고 누르면 하나씩 할까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두 칸의 카드에 대한 마감을 할게요. 재생 목록이나 요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시게. 오늘 우리가 만들 표는 견적서. 그래서 이전의 영상과 지금 올린 영상이 서로 연결이 되는 영상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전 영상서부터 본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영상을 보고 올 수 있게 연결을 시키겠다 라고 할 때 저런 카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있으시다면 예전에 설명했던 무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다라고 하면서 위쪽에 그 카드가 뜨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카드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영상의 세부 정보 한 번씩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분석을 한번 볼까요? 이건 동영상, 요 하나의 동영상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 동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조회수가 922회가 나왔는데 시청시간으로는 51시간 정도 시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구독자는 10명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이 동영상에서 얻은 수익은 대략 한 $2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느냐? 보니까는 유튜브 맞춤 동영상에서 들어왔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시청 지속 시간의 주요 시간을 보니까 인트로에서 보시고 내려가는 이런 경우인데요. 아마 이게 그냥 수업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고, 만약에 앞부분에서 약간 후기라고 하죠. 후킹 문구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이용을 했다면 아마 좀 더 오랫동안 지속 시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분석도 잘 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들어와 봤습니다. 영상을 올려놓고 실제 이제 조회수가 나와야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엊그제 만들었던 영상으로는 조회수가 너무 없어서 일단 요걸로 들어오게 됐고요. 물론 더 인기 영상들도 있지만 그냥 최근 영상 중에 하나 골랐어요. 자, 이건 이제 도달 범위. 그래서 탐색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노출수는 얼마나 되고 그 중에 클릭은 어느 정도 일어났고, 그리고 외부 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서 많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지역이나 도시 또는 시청자 연령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시청자 연령 나와요. 화면이 한 박자씩 느린 것 같은 느낌인데 저 날짜를 찍으면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검색 화면이고 조금 한 박자씩 느린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오늘은. 그리고 이 동영상을 추천하는 콘텐츠, 추천하는 재생 목록,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참여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평균 시청 지속 시간 한 3분 정도를 지속해서 보셨다라고 보이고, 시청자층, 그래서 재방문 시청자랑 순 시청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많이 본 사람은 남성이 압도적이네요. 네, 신기하네, 그죠? 네, 그리고 나이대는 45세, 50세 이 부분이 아마 많이 보셨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거, 아까 보기 페이지 광고 수익이 대략 $2 정도 났었다. 그리고 광고주 지불 금액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광고주는 8.15달러 정도를 지불을 한 거고, 그 중에 우리가 받는 건 2.13달러 정도 받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구글은 광고회사고 그 광고회사에서 광고주한테 지불을 받은 금액 그대로 주면은 걔는 남는 게 없잖아요. 예. 뭐 그런 내용까지도 되게 좀. 아니면 이걸로 그냥 예? 총 받은 그 $2. 얘 하나. 이 동영상 하나요. 한 달 안 됐을걸요? 아. 이게 언제 올렸지? 어쨌든 이건 뭐 그냥 그런 영상이니까
이게 세부 정보에 있는 이 분석은 이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편집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렸을 때 편집기인데 왜 이게 나와? 아까 여러 번 누른 영향 같은데 요게 나와야 돼요. 약간씩 오늘 좀 느리네요. 여기 원래 동영상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간단한 편집은 유튜브 안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간단하게 자르거나 오디오를 다른 음악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거 정도 그렇게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아니면 이제 광고 시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언제 이제 광고가 나오게 돼 있는데 보면은 약간 딱 절묘하게 광고가 나오게 맞춰 놓으신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 광고 시점을 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이렇게 광고 시점들이 붙어요. 근데 요거를 조절을 해 놓게 되면은 딱 사람들이 원할 때쯤에 딱 끊으니까 광고를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절하시는 분은 거기까지도 한더라. 네, 추가도 가능해요. 광고 시점 변경해가지고. 자, 댓글. 여기에 대한 동영상 댓글. 아까 자꾸 누른 게 나오네요. 여기에 대한 동영상 댓글들을 볼 수 있고, 자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누른 예, 이렇게 한국어 자막 달려있죠? 자동 자막으로 달려지는 거지만 언어 추가해서 다른 언어를 달아놓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한국 돈 기준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방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광고 비용이 훨씬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죠. 광고 수익이 훨씬 나한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몇 유튜브들을 보면요, 한국어로 방송을 하더라도 자막을 영문으로 달아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 창출. 진짜 아까 누른 게 자꾸 나와요. 네, 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작권에 문제가 없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클릭. 아까 누른 게 여러 번 눌렀더니 자꾸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채널에 대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세요. 껐다 킬까요? 대체 누른 게 아까 계속 진짜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나갔다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잠시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차피 로그인 돼 있으니까 금방 들어와요. 요거는 지금 현재 대시보드를 보셨을 때 채널에 대한 분석이죠. 현재 구독자 수와 그리고 조회수, 예상 시간, 그리고 예상 수익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수익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분석에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석은 뭐냐면 전체 이 채널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제가 여기다가 영상을 또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분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간 동안의 조회수랑 시청시간, 구독자, 그리고 예상 수익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인기 컨텐츠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랑 컨텐츠.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 지금 28일 동안의 조회수, 그리고 노출수, 노출 클릭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시청시간에 대한 주요 순간이라든지 어떤 영상이 제일 인기가 많았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시청자층 보면은 재방문 시청자랑 순시청자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시청자가 내 채널을 언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언제 내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게 나와 있어요. 수익에 대한 거, 이렇게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죠? 요 근래는 좀 많이 안 올려서 조금 수익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지난 한 1년 정도의 수익을 볼까요? 요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감안하실 거는 제 유튜브는 사실 수익을 받기 위한 유튜브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업했던 영상들을 학생들이 따라하기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주로 올리는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보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후킹 문구나 이런 걸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요 정도. 그런데 그런 것까지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아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댓글에서는 댓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네오 버전 요거 표타트 만드는 거를 넣었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어떤 게 이제 문제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되게 애매하네요. 여기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답글 넣어서 적거나 뭐 좋아요나 하트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댓글 남긴 거에 답글을 달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자막이고 저작권, 뭐 삭제 요청 있는 거 혹시 있었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 보는 거고,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냥 애드센스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수익을 많이 받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널에다가 애드센스를 연결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영상을 그냥 올리면 영상 자체에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애드센스를 연결해 놓는 게 차라리 낫겠다. 뭐 어차피 광고 붙을 거면. 그래서 연결한 거라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그렇죠. 조건도 여기 수익 창출 쪽 눌러보시면 아마 뜨실 건데요. 뭐 재생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애드센스 승인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고 요청하시면 돼요. 멤버십이나 뭐 슈퍼스, 쇼핑 이런 걸로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어 있어요. 슈퍼스는 뭐냐면 슈퍼챗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재밌는 입담을 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슈퍼챗을 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유튜버들은 뭐 댄스를 추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맞아요. 그런 게 슈퍼챗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은 뭐냐면 최근에 이루어진 서비스기는 한데 카페24라든지 몇몇 가지 쇼핑 사이트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찍고 카페24에서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게 연결하는 게 쇼핑이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시작을 해놓게 되면 멤버십에 가입하는 팬은 월간 요금을 지불하고 아까 그 회원 전용이라는 동영상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때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쇼츠에서도 수익이 나냐라는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쇼츠 피드 광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도 한 1000회 이상 만약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익이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쇼츠도 많이 쓰시면 좋아요. 맞춤 설정, 여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브랜딩과 기본 정보 위주로 봤을 건데요. 레이아웃 부분에서는 제가 채널을 이렇게 만약에 눌러서 들어갔을 때 내 채널로 잠시 가보면 이쪽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구독자 대상,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라는 건 아직 내 채널에 예를 들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에게 내 채널이 어떤 것들을 올리는 채널이야 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한 영상을 올리는 곳인데, 내가 영상을 올려놨던 것 중에 대표로 쓸만한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두시면 될 거고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인데 구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 이런 것들을 올려서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에서는 잠깐 얘는 좀 소리를 줄이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생성된 재생 목록, 실전 포토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섹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 재생 목록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섹션 추가를 해서 제가 단일 재생 목록을 넣을 건데 예를 들어서 10회차 SNS 소셜 마케팅 실무를 넣었다 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여기 재생 목록에 같이 이제 섹션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레이아웃을 맞춰서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디오 보관함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에서 음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활용하고 싶은 음악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라고 했었죠. 여기서 검색 필터링을 해서 뽑아서 내가 원하는 장르의, 저는 언제나 어린이 장르의 밝은 거 좋아해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저장을 해놨다가 영상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향 효과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들은 저장해놨다가 쓰시면 되겠죠. 아까 어린이 채널에 보니까 보람튜브 잠깐 틀어드렸는데 효과음 엄청 많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더 집중을 해서 보게끔 하려면 이런 효과음들이 많이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괜찮은 효과음들은 좀 모아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정이라는 메뉴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썸네일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절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설정할 때 우리 인증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반이라는 부분은 그냥 통화 미국 달러로 되어 있도록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역할은 안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익을 받으실 때 뭐 미국 달러로 받게 되다 보니 그냥 기본 단위를 미국 달러로 놓고 있어요. 자, 채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채널이다 라는 거고, 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나는 어떤 채널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적으시면 되는 거고, 고급 설정이라는 부분에 여기서는 내가 아니요, 이 채널을 아동용으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 놓는다면 매번 아동용이냐를 체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인데요. 요거 때문에도 여길 좀 들어왔어요. 자, 일단 여기 중급 기능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증을 하셔야만 요게 이제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15분을 넘는 영상을 현재는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인증만 해두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길이가 뭐 1시간을 넘든 2시간을 넘든 영상들 다 올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직은 맞춤 썸네일을 만들어서 넣으셔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해놔야 맞춤 썸네일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급 기능에 인증 한번 거쳐주세요. 그리고 고급 기능 같은 경우는 일일 동영상 업로드나 스트리밍 수를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급 기능 사용 설정하면서 나중에 이제 채널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인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요것만 지금은 인증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기본 설정인데요. 우리가 적다 보면 제목하고 설명이 항상 비슷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목은 뭐 바뀔 수가 있겠지만 설명 같은 경우는 땡땡 뭐 블로그, 땡땡 인스타, 땡땡 뭐 해가지고 어디로 딱 넘어가게 링크를 연결해 놓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그걸 매번 적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설명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동영상 올릴 때마다 설명부에 있는 내용이 뜨기 때문에 내용만 조금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좀 좋을 거다 말씀드리고, 권한. 지금 여기는 채널을 되게 조금 작은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관리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채널이 몇십만 명이 모여 있는 채널이다 라고 한다면 저 댓글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사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대를 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액세스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커뮤니티. 그래서 관리 운영자를 설정하거나 일반 운영자를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채널의 댓글은 기본적으로 켜짐이 되어 있지만 나는 채널에 사람들 댓글 다는 게 싫어요. 그러면 꺼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소개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어려우신 점 있으셨을까요? 질문사항부터 일단 받아보죠. 혹시 질문 있었을까요? 없는 것 같기도. 말씀이 없어요? 예. 일단 뭐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지금 37분이니까 그냥 40분부터 쉰다고 보고 저희 50분에서부터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 만드실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과 관련된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셔서 영상 올리는 것까지 일단 바로 또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좀 된다면 이따가 모바일 유튜브도 좀 들어가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50분 넘었으니까 미리 캠퍼스 좀 들어가 주세요. 지금부터 할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그러니까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좀 해주시고 그런 후에 새 디자인 만들기, 크기는 유튜브 눌러보시면 썸네일이라고 있어요. 이거 딱 누르면 아까 12802-720 자동으로 딱 나와요. 자, 이렇게 골라주세요. 먼저 일단은 내가 사진 찍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업로드에다가 내가 이전에 이제 영상 찍으면서 제가 사진 찍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들을 갖고 와요. 그리고 사진을 눌러주시면 여기 사진이 나오니까 얘 크기를 늘려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저는 이 정도에다가 얘를 갖다 놓을 건데 이 위치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 이렇게를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이런 면을 하나 갖다 놓거나 아니면 트리도 괜찮을 것 같아서 트리를 하나 챙겨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 장면이 이게 전환되는 부분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사진을 선택해서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한쪽 면에만 주겠다 라고 해서 방향을 조절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놓으니까 영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영상이라기보다 사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놓고 여기다가는 다른 사진도 하나 가져올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마켓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마켓 사진이 네모나게 들어가는 게 싫으면 우리 요소에 보시면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나는 원형으로 해서 놓겠다 라고 한다면 프레임에서 이런 원형 프레임이나 말풍선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놓고, 이 위치가 어차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놓고, 말풍선이 좀 가려지네요. 업로드해서 아까 마켓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사진이 들어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사진 또한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 등을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거창하게 만든 거죠, 그쵸? 여기 사람 있는데 좀 가리려고 이렇게 넣은 거고, 사진 가져오기는 어떻게 해요? 업로드요. 업로드를 네, 업로드해서 하실 수가 있었죠. 요거보다 좀 이쁜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빼도 되긴 하겠다. 얘를 키워서 이렇게 넣고, 상인도 넣고 싶긴 한데 넣으니까 좀 너무 정신없어서 빼버렸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놓고, 그러고 주변에 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테두리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 요소에서 도형 테두리 끌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맞춰서 만들어 주신 후에 이 테두리를 다시 찍으면 여기 두께 조절할 수 있죠. 두께를 적당하게 하고 외곽선도 내가 원하는 색깔. 저는 여기 청룡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서 청룡 색깔을 찍어 올게요. 그러고 텍스트. 그래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핸드폰에서 제가 사진 찍었던 이름 좀 확인하고 선생님, 네, 이거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왕관 달린 거 돈 내는 거예요? 네, 왕관 달린 건 돈 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돈 내는 거 있는지 좀 봐주세요. 잠시만요. 한달 올렸어. 응. 그 괜히 그 한 달 무료면 아깝잖아요. 응, 나는 저기다가 하나 달려가다 취소하는 거였어. 한 달 동안 빼먹어요. 제가 안 쓴 게 맞나요? 잠시만요. 다 만들어주신 분은 다운로드 하고 PNG로 그냥 고해상도로 받아주시면 돼요. 썸네일 이미지라서 이렇게 저장했고, 기왕 하는 김에 평가까지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또 한번 부제목 텍스트 정도 해가지고 2023, 2024, 0104 빼기 이름 해서 뭐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글자색, 흰색, 뭐 외곽선 뭐 준다든지 어쨌든 잘 보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에 놓고 다시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따 썸네일 또 만들 필요 없죠. 그쵸? 요거는 이제 제출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신 게 오늘 여기서 하셨을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여기서 하신 것에 수정을 하셨을지 아니면 내 핸드폰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상을 만드신 게 있죠. 거기에 가셔서 다시 프로젝트를 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저장은 일단 내보내기에서 유튜브에 올릴 거는 이미 만들어 두셨을 거고, 그거를 그냥 아까처럼 그냥 이름만 추가해 가지고, 또 그건 이제 제출용 영상이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두 개를 모아 가지고 그 하늘컴 @ 카카오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그 평가 제출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 일단 설명할게요. 자 채널로 다시 가셔서 사진 이제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을 선택해서 그럼 만든 영상을 열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아마 영상의 제목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찾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 제목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설명에다가 이 제목에 대한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꾸며서 적고 싶은 분은 윈도우랑 세미콜론 누르면 이모지 나오는 거 아시죠? 만약 모르시면은 요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좀 꾸며서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뭐 요런 데다가 만약에 이게 블로그 포스팅도 있다 그러면은 뭐 해당 블로그 포스팅을 여기다가 더 적어가지고 물론 얘는 지금 포스팅까지 제가 만들어 놓진 않았는데 있으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그 관련 포스팅을 연결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썸네일 업로드라는 부분을 눌러서 좀 전에 만드신 썸네일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제출용이고 요거죠. 재생 목록은 만약에 만드실 거면 새 재생 목록 눌러서 만들어 두셔도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힐링라들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아동용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에서 더 채워 넣으실 거 있다면 넣으셔도 되고요. 설명부에 예를 들어 해시태그를 넣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이따가 이 동영상의 밑에 쪽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었고요. 동영상 요소는 따로 자막이나 최종 화면을 넣으실 분은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지만 만약에 따로 넣지 않을 거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막이나 최종 화면 카드는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검토, 저작권 발견 문제 없고 공개 상태. 여기서 공개로 해서 게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지금 공개로 했을 건데 아직 게시 중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 부분에 해당 포스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연결도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시태그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왜 비공개로 떴을 거냐면 공개로 떴죠, 그쵸? 네, 공개로 바뀐 거 보이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떠있는 이런 영상 올리시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고요. 직접 지금 올려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부분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그냥 좀 빨리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유튜브 어플에서 올려보셨을 거고, 근데 유튜브 어플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PC 버전에서는 동영상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콘텐츠 올렸던 거 중에 서울밤 말고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올린 컨텐츠가 있을 때 이 올린 컨텐츠를 내가 내리겠다 하면은 여기 옵션에서 뭐 삭제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 또 요거 공유 가능한 링크를 복사해서 뭐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모바일에서도 삭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튜브 창 자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모바일에서도 들어가셔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를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채널 분석이나 게시된 콘텐츠 등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죠. 콘텐츠로 가면은 이렇게 내가 올려놓은 콘텐츠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여기 점점점 여기 눌러서 뭐 동영상을 뭐 수정한다든지 뭐 삭제를 한다든지 해당 동영상이 어차피 내 거니까 기기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동영상 공유를 해서 URL을 복사해서 상대방한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쇼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재생 목록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해요. 분석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내가 여기서 영상 분석을 해서 본다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댓글도 우리가 간단하게 달 때는 PC를 들어가지 않고 모바일에서도 바로바로 달아줄 수가 있어요.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우리가 유튜브를 활용하실 때 물론 업로드 자체는 유튜브 어플에서 하지만 업로드 하신 것을 관리하는 거는 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깔아놓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드려야 해서 간단하게 유튜브 채널,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깔아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요거 올린 유튜브 그 영상은 공유해서 저희 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서로 이제 구경하기도 괜찮을 거니까 저희 톡방에 올리시는 걸로 할게요. 근데 그 동영상에 이름 넣는 거는 네. 방향이 뭐 오른쪽 위에 있어야 돼. 뭐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이거 제출용으로 이름을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상단에다가 적어달라고 거기 했어요. 글씨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 글씨 밑에다가 놓으면 되죠. 네.
그냥 상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 위치에 그냥 놔주시고 글씨가 있으면 글씨 위쪽이나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은 동영상 공유해서 URL 복사해서 저희 톡방에다가 그대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상대방들이 볼 수 있게 옮겨줄 수가 있죠. 이때 요 앞에가 썸네일 이미지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보기에도 화려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오늘은 평가가 있는데요. 간단했죠? 저희 제출일만 마저 적어서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그거 오늘 저녁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일단 저희가 유튜브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배울 내용들을 얼추 다 배웠기 때문에 활용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인스타를 좀 들어갈 겁니다. 네, 이 중에는 인스타를 조금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안 써보신 분도 있을 거다 보니까 약간 뭐 높아심에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만드시면 돼요. 세팅서부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9일날 이제 왔을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걸 오늘의 뭐 숙제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프로필 사진이랑 그리고 게시물 올리는 거, 스토리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다음 시간에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사실 사진은 있으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 오늘 유튜브 만든 것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사진이 혹시라도 없는 분은 사진을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